자, 갑진년 신미월 무토일간에 대해서 해보도록 할까요? 네 번째 시간이고요. 갑진년 설명했던 거 살짝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이 갑목이 무토한테 편관으로 부담이 되고 힘들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무토한테 대체로 용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지가 됩니다. 당연히 두 가지 경우를 얘기할 수 있겠죠. 무토가 갑목이 있는 사람하고 갑목이 없던 사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있던 무토일간이다 그러면은 그 갑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식하게 되는, 재정비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되겠고요. 또 무토한테 이제 갑목이 없었다 그러면은 이제 새로운 갑목이 옴으로 인해서 여기에 이제 적응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편관이라고 하는 것이 올 한해, 갑진년 한해 가장 중심적인 흐름을 좀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편관의 키워드는 무토한테 좀 받아들여야 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무토가, 갑목이 있는 무토가 있고 없는 무토가 있다고 했잖아요. 갑목이 있는 무토는 기준이 될 수 있는 흐름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무토가 갑목이 있는 경우하고 을목이 있는 경우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갑목이 있으면은 기준이 한번 정해지면은 잘 안 바꾸는 것이 이제 갑목이에요. 그런데 을목이 있다 그러면은 기준을 자꾸 바꿀 수 있다. 한다고 했다가 안 할 수도 있고요. 안 한다고 했다가 할 수도 있고, 엿장수 마음대로인 거죠.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만큼 유연성이 있다라고 장점으로 보면은 얘기할 수도 있겠고, 또 물론 장점이 아닌 단점이나 부정적인 것도 있겠죠. 이 사람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존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무토에 을목, 정관이 있다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정관이 한 가지를 우직하게 지키고 편관이 들어올 때 세게 들어오고 언제는 안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좀 나와 있다고 하면, 오히려 갑목이라고 하는 편관이 무토한테는 일관성이 있는 걸로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갑진년이 지나고 내년에 이제 을사년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무토는 갑목 때는 뭔가 우직하게 좀 뭐 스트레스 받을 일이나 좀 힘든 일도 있겠지만, 그거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는 큰 변수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을사년이 되면은 천간 을목으로 인해서 무토가 변화해야 할 상황들을 맞이한다는 거죠. 그럴 때는 환경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의 것들이 다양하게 움직인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일관성에 대한 부분은 갑목이 있는 사람과 또 올해 같은 갑진년에 대한 흐름인 거니까, 이때는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편관이라고 하는 것을 겪거나 받아들여야만 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게 숙명이 되기도 하고요. 무토한테 갑목이 있다는 것은 내가 기준이 될 수 있는 흐름과 타이밍을 갖고 있는 거니까, 거기에서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런 일의 중심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편관이라고 하는 갑목은 무토한테 꼭 필요하다. 그래야지만이 책임자 노릇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토가 책임자 노릇을 하지 않으면 일에 대한 일관성이라든지 본인에 대한 주체적인 자리의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내 자리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 그래서 반드시 하기 싫은 일이나 받아들여야 하는 일, 이런 것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감당해 주는 것이 무토한테 아름답고 좀 이롭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제 주장이 아니라 책에 그렇게 써 있는 겁니다. 갑목이 편관이라고 하는 걸로 용신으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무토한테는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 자, 그래서 이제 새로운 자리, 갑진년에 이 갑목이 어쨌든 왔으니까 이때 무토들이 이제 어떻게 흐름이 변화가 된다 라고 예측을 할 때 보면은, 이 갑목이라는 걸로 인해서 목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운, 이제 구멍이 뚫리는 거죠. 새로운 자리가 이제 들어오는 것이 됩니다. 새로운 자리라든지 내가 새롭게 뭔가를 추진해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나 또 실천적인 타이밍들이 좀 따라오는 게, 그게 갑진년의 전반적인 흐름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도 있겠고요. 내가 여러 흐름에 대한 정신적인 생각이나 마인드, 이런 것도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새로운 자리에 대한 것들, 당연히 갑목으로 인해서 무토가 그렇게 연결이 된다 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비견 진토에 대한 거 한번 좀 본다고 하면요, 진토 비견은 이제 바쁘게 움직일 일이 따라오겠죠.
진토는 이제 상상 속의 동물이고 용입니다. 그래서 막연한 것들, 이제 분명하고 뭔가 결과가 나오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뭔가 이제 번거롭 뒤치다꺼리하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막 똥물 튀기고 이런 각종 청소나 오물 뒤집어 쓸 일,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만큼 이제 번잡스러운 일에 진토의 시기가 아직 씨를 뿌리고 열심히 농사를 지을 그럴 때니까 가장 바쁘고 분주하다 이거죠. 그래서 대부분 무토일간에는 그 간목과 더불어서 진토가 같이 왔으니까 이럴 때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무토일간 분들이 좀 많으실 거란 얘기죠. 내가 원래 기존에 어떤 가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 이혼을 했습니다. 갑진년에 새롭게 다시 출발하는 거죠. 아니면은 미혼 남녀가 결혼을 했어요. 그것도 한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될 수 있죠. 여러 가지로다가 학교 졸업도 될 수 있고요. 또 사회초년생이 됐든 아니면 기존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든 뭐든지 간에 그 전에 있던 것을 끝내고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는 이런 부분에서 갑진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니까 이 흐름들이 나를 새롭게 변화하고 발전시킨다 이런 거죠. 당연히 힘든 분도 있겠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 힘든 것을 겪어내고 극복을 하면 나는 발전한다. 이 갑진년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무토한테는 어떤 시류에 대한 흐름을 좀 받아들여야만 하는 이런 상황에 놓여진 거죠. 그리고 무토하고 이제 동일한 오행에 비견이 들어왔죠. 그러면 여기에 내 뿌리가 들어있는 거니까 내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대부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견으로 인해서 나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니까 뭐 회사가 움직이든 그만두든 뭐 잘리든 뭐 새롭게 창업을 하든 여러 가지 뭐 품목을 변경하든 내 의견이나 어떤 내 생각, 주장들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존에 정리했던 부분이 아니다. 그러면은 이런 갑진년 자체에도 참다가 이제 터져가지고 뭐 들고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흐름들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간목이라고 하는 편관, 이 흐름이 나한테 수직으로 찍혀야 그래야 타이밍이 오는 거니까 그런 타이밍이 이제 오느냐 안 오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 원론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갑진년에는 이런 새로운 시작을 충분히 할 만한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간목, 편관 받아들여야 하는 일이 됩니다. 받아들일 상황들 그리고 시작하는 단계에서의 새로운 일거리들이 좀 생기는 그런 한 해가 되죠. 갑진년은 어쨌든 무토일간한테 하나의 미션과 임무 수행이 따라온다. 그런 것들을 내가 잘 소화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하기 싫은 일,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하나의 어떤 레벨을 형성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새로운 자리를 만듭니다. 새로운 자리, 포지션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새로운 자리를 찾아가는 관점에서 고생하고 있다, 고민하고 있다. 그러면은 지극히 정상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극히 정상이다. 그러니까 지금 힘들다고 왜 나만 힘드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당연히 편관운에 재구성되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진토 비견에 대해서는 이제 갑진백호하고 더불어서 무진도 백호죠. 진토하고 연결되는 무토 역시 백호대살의 범주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바쁘고 좀 여러 가지로다가 움직일 일 많이 생길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대부분 무토일간 갑진년에 이제 새로운 시작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이제 가장 큰 존재감이라든지 본인 스스로 이렇게 저렇게 좀 발품 팔고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해야 할 일이 많을 수가 있고 또 욕심도 그렇게 따라온다고 할 수 있겠죠. 욕심도 따라온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갑진년에 대한 흐름을 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금에 대한 상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월은 상관 기준에서는 미토가 편인이고 무토 기준에서는 신금 상관의 미토 겁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상관 설명 기운들이 좀 급변한다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관이라는 것들을 이제 움직일 때 보통 식상이 다 그렇습니다. 대체로 식상은 이제 관을 극하거나 조절을 하고
거부를 하기도 하지만 재구성을 하는 그런 때라서 관과의 문제나 이런 트러블들이 당연히 생길 소지가 있죠. 이런 것은 좀 무조건 부정적이다라고만 볼 수는 없고, 부정적인 경우도 당연히 있으면서도 또 이 편관이나 정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변화를 내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내가 가진 기운이든 내가 직접적으로 자극을 주든 해가지고 그런 기운들이 사회적으로나 나의 어떤 질서나 틀로서나 급변하는 때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새로운 등장인물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기존에 알던 사람이 갑자기 등장할 수도 있는 거고요. 뉴페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등장인물 할 때는 전혀 모르는 사람만이 아니라 알고 지냈는데 유독 이럴 때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런 부분들이 다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이제 사람과 관련된 문제다 그러면은 올드 앤 뉴가 같이 따라온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또 모임이라든지 사람 만날 일, 프로젝트, 일적인 부분에서의 새로운 프로젝트, 그리고 다양한 일과 대인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무토 입장에서 좀 활발한 이런 소통 창구가 생긴다고 볼 수 있겠죠. 이제 현재 해당하는 이제 경호월, 12월의 전달이죠. 경호월 같은 때는 무토가 움직이기는 하지만 움직임에 대한 실질적인 부분들이 드러나고 가시화가 되고 내가 움직이고 있구나가 아니라 움직이면서 움직인다는 느낌을 못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죠. 좀 막연한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계하고 움직이기 막 시작한 상태, 그게 이제 경호월의 출발 선상이라고 하면 12월부터 내가 움직이고 있구나, 내가 열차를 탑승했구나, 누구하고 같이 가는구나, 이거를 이제 체감하고 피부로 와닿는 그런 때가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일과 대인관계 이런 것들이 좀 예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토라고 하는 이 겁재에 대한 부분, 이거 당연히 무토한테는 힘이 될 수도 있고 경쟁적인 측면이나 다양한 어떤 비교 의식이나 거기에서 내가 좀 손해볼 수 있는 거나 찬스를 끌어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따라오겠죠. 각종 기회가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이 비교라는 것은 우리가 내가 잘하지 않았는데도 누가 완전히 개판을 쳐놨어요. 그럼 난 잘하지 않았는데도 칭찬을 받겠죠. 그런 이치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꼭 열심히 하고 잘하지 않아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사고를 쳐놓고, 형제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도 나는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고 크게 상 받을 일 한 것도 없어요. 근데 형제 중에 누군가 엄청 사고를 치고 부모님 속 썩이고 말 안 듣고 그러면 나를 볼 때마다 예쁘다고 하고 잘한다고 하죠. 난 굳이 잘한 건 없는데 그렇게 비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안에서도 그렇고요. 직장 내부에서도 그냥 나는 평범하게 잘하는 것도 못하는 것도 없는데 너무 해당 직원에 대한 어떤 특정 동료가 문제를 일으키면 그것에 비교적 내가 잘하는 것처럼 착시효과라고 하죠. 겁재를 그래서 또 홀로그램이랄지 착시효과라든지 그런 최면이랄지 이런 걸로도 좀 비유를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겁재 운 같은 때는 내가 그것을 긍정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다 라고 했을 때는 그런 착시효과에 대한 것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식신이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겁재가 어떻다라고 하면 사주에 어떤 글자가 있어야지만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가끔 계세요. 그러면 이게 어떠한 글자 하나 때문에 겁재가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라고 할 수 있으면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죠. 하지만 이것은 사주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게 있겠지만 이게 사주가 아니어도 내가 겁재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평소 행실도 중요합니다. 그 누구는 싸우면서도 물어 뜯기면서도 그 싸움을 즐기는 사람이 있고, 내가 생채기 하나 났는데도 그게 막 엄청 열받고 기분이 안 좋아서 싸우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겁재하고의 경쟁이라고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이게 또 사람마다 다른 거기 때문에 무조건 이게 긍정이다 부정이다 몇 프로씩이다 그리고 같이 올 수도 있겠죠. 긍정도 오고 부정도 오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그냥 딱 정형화 시켜가지고 누구는 몇 프로, 누구는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그런 게 좀 애매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서 나한테는 좀 겁재가 좀 긍정적인 영향이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예측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제가 이제 운에 대한 설명이나 아니면 어떠한 얘기를 할 때 보면은 그런 것들이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그냥 언제 이동수가 있다 해서 그 이동수가 끝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누구랑 하게 되어 있는지, 그 사람하고 왜 움직이게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양한 상징성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로다가 그 시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말 뜻의 이치나 어떤 상황
이런 것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일희일비하고 기분 좋아하고 막 좋은 것 같다고 해서 다 인생사 새옹지마입니다, 여러분. 좋은 게 양날의 검으로 또 다시 나를 또 힘들게 할 수도 있고, 힘들고 정말 고통스러웠던 것들이 나를 발전시킬 수도 있는 법이니까 항상 이 명리 공부하시면서 음양의 이치를 간과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겁재에 대한 설명하면서 조금 부연 설명 해드렸고요. 기회가 따라오는 그런 부분들 생길 수 있고, 또 이런 게 불편하다 했을 때는 겁재로 인해서 항상 잡음이 낍니다. 잡음이나 먼지나 다 된 밥을 재뿌리거나 콧 빠뜨리거나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밥 다 해놨는데 거기서 이제 잡음이 끼는 거죠. 또는 맛있게 했는데 누가 먹어놓고는 맛없다고 투정 부리는 것도 다 그런 겁재의 영역인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했는데 만족을 내가 못 시킨 것, 겁재에 대한 상황을 내가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있을 때, 이럴 때 이제 좀 불만이라든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고, 결과가 나왔으나 뭐 뺏길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누군가 와서 숟가락을 얹어가면서 쥐가 했다고 하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잡음이 끼는 부분에 대한 것도 당연히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미토라고 하는 겁재에 대해서 항상 이런 경쟁 갈등 속에서 잡음이 낄 수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획과 관련된 일로 진행을 좀 할 수 있는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계획과 관련된 일, 이게 뭐예요? 계획과 관련된 일은? 이게 정제죠. 정제인데 겁재가 왔다는 것은 정제 문제가 생겼을 때 보통 이제 겁재와 관련된 일들이 생기겠죠. 계획과 관련된 일만 딱 생기는 거는 정제예요. 내 영역을 이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겁재는 그 영역 밖을 이탈하는 사람이나 상황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제스럽지 않은 일로 인해서 내가 계획과 관련된 일을 얼마나 차질 없이 진행을 하는가, 또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는가. 내가 원래 친구 A를 만나려고 했는데 그 A가 뜻하지 않게 갑자기 뭐 지나가다라든지 누구를 데려왔어요. 뭐 B나 C를 데려왔다 치면 내가 그 B나 C를 만날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만나게 돼가지고 이렇게 관계가 형성되는 것도 다 겁재와 관련된 만남이 될 수 있는 거죠.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만남이나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런 것들이 겁재의 키워드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지지에 와 있으니까 현실적으로는 내가 도움을 받더라도 뜻하지 않게 도움받는 거죠. 내가 마트에서 장을 봐가지고 사과를 봉지에 들고 가고 있는데 봉지가 갑자기 터져가지고 사과가 막 떨어져요. 그거 누가 주워줍니까? 주변에 이제 모르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주워주잖아요. 아니면은 뭐 누가 들고 도망가든지 사과 주워가지고 자기 하나 한 입 베어물고 막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게 겁재라는 겁니다. 나를 도와줄 수도 있고 내 거를 가져갈 수도 있고 보고도 못 본 척 할 수도 있고, 그런 겁재와 관련된 일. 그래서 무토일간은 다양하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활동량이나 어떤 에너지들이 좀 더 이렇게 생기가 돌 수는 있어요. 그런 걸로 인해서 엄청 뭐 결과를 좋게 본다, 뭐 이런 건 좀 별개의 문제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저렇게 많이 고군분투하고 에너지를 좀 쓸만한 그런 신묘월이라고 할 수 있다, 이거죠. 연애운 같은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연애운, 바로 연애운으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무토일간의 신묘월, 연애운은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관계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겁재하고 상관입니다. 다 흉신이죠. 원래 길신은 내 예상대로 형성되는 인자고, 흉신은 내 예상 밖에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어떤 조건들로 이루어지는 인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갑작스럽다라는 키워드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예기치 않게 부스터를 달 수도 있다,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부스터를 달 수도 있다.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엔진 장착해가지고 그냥 뭐 쭉 밟아가지고 나가는 거죠.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만나는 급약속, 그리고 이제 술 조심. 이건 뭐냐면 내가 원래는 계획적으로 머리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술을 마시면서부터 취하면은 사람이 그 계획과 다르게 행동을 하게 되죠. 가야 할 곳에 못 가게 되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게도 되고, 이게 이제 술 취하면은 다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관계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괜히 이제 술 먹고 행패 부리고 막 싸움이 날 수도 있고, 또 술 먹고 뭐 일을 벌일 수도 있고, 관계적으로도 갑자기 막 사고를 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술이나 또 약속도 갑자기 생기는 급약속,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연애운이니까 내가 예상치 못한 관계가 되진 않는지, 이 사람과의 관계를 내가 얼마나 예상했는지, 불편함이 없는지, 이런 생각을 이제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연애를 이제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신규 연애를 원한다 라고 하실 것 같으면은 일단은 뭐 다양하게 모임 참여하고 낯선 사람들 많이 만나고 그 중에서 누가 걸리면 이제 열심히 노력하고 공들이고 하면서 충분히 만나볼 수는 있겠으나, 여유가 좀 없다 했을 때는 누군가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좀 예기치 못한 어떤 봉변이나 뭐 피해를 입을 수도 있겠죠. 괜히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만나려고 오기를 부리다가 후회할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그런 거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이런 흉신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닌데 그래도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할지 말지 고민하신다고 했을 때는 하고서 어떤 잘못되는 것보다는 안 하고서 후회하는 게 낫다. 차라리 안 하고서 후회한다 라는 거는 적어도 크게 잘못될 일은 피할 수 있으니까. 근데 보통은 욕심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서 해고서 후회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러니까 이제 인생이 어려운 겁니다. 사람 관계도 그렇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상황 판단을 잘 할 필요가 있겠죠. 기존에 이제 연애를 하시던 분들이다 라고 하면은 제가 아까 잡음이 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관겁제 흉신이 작용을 해서 또 지지의 진년이잖아요. 진년의 미월이고 하니까 이제 비경겁제들이 가중이 돼가지고 어떤 비교에 대한 의식 같은 게 좀 더 강해질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이나 상황에 뜻하지 않게 노출될 수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노출이 되든 내 애인이나 이성이 노출이 되든 그 노출이라는 부분이 결국에는 연결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 눈에 띄면 결국에는 연결된다. 내가 관계가 되든 그 사람이 관계가 되든 누구든 이제 액션을 취하게 되는 거죠. 근데 눈에 안 보이면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어디 있는지를. 노출을 안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명월 같은 때는 이게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노출이 어디 가면은 노출이 된다. 그 사람이 나를 인식하게 돼 있다. 다른 때는 몰라도 이런 흉신온에는 항상 노출에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해라든지 왜곡도 생길 수 있어요. 오해라든지 왜곡도 생길 수가 있다. 왜곡이 생기니까 뭐 갑자기 외국 나가도 될까요? 뭐 이런 거는 조금 오바겠죠. 왜곡이랑 외국은 좀 다른 거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상관으로 인해서 천간에 내가 보는 방향에 대한 것들이 좀 굴절될 수가 있다. 굴절될 수 있다. 굴절되고 건강상의 문제다 하면 골절이 될 수도 있고, 어디 잘못 삐끗해서 발을 헛디뎌서 잘못 잡아서 낙상사고에 뭐 이렇게 골절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뭐 굴절이나 골절이나 결국에는 한 끗 차이다. 그리고 이제 연애운 이제 보셨으니까 직장 사업을 좀 볼 것 같으면은 조직 내부에서의 이상 조짐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뭐 급성이다, 큰 부분이 아니라 작은 부분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라 하면은 이상 조짐 이거 잠깐 생기고 뭐 해결이 된다거나 해프닝으로 넘어갈 수 있겠지만 만성으로 좀 진행이 됐던 것들이 터진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가 이제 뭔가 뭐 게이트가 열릴 수가 있어요. 요즘에 뭐 무슨 게이트 해가지고 각종 뭐 사건들이 일파만파 막 커지죠. 숨겨왔던 것들도 막 갑자기 이렇게 막 드러나기도 되고, 그러니까 이런 조직 내부에서의 이상 조짐, 뭐 구설이라든지 폭로라든지 뭐 이런 잡음 같은 거, 하여튼 신명월의 좀 부정적인 키워드에는 잡음이 꼭 따라옵니다. 내가 라면을 하나 끓여도요 자꾸 이제 누가 와가지고 한 젓가락 달라 그러고 밥을 같이 말아 먹자고 하고, 이런 거 잡음이잖아요. 나 혼자 깔끔하게 먹고 싶은데 옆에 와서 그냥 한 입만 달라고 하고, 한 입 줬더니 이제 한 입이 아니라 막 세 입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설수와 잡음이 좀 예상되는 그런 한 달이 또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같이 올 수가 있어요. 좋은 일과 같이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조직력의 변화가 한 차례 생길 소지가 있다. 조직력, 단체, 협회 이런 부분에도 변화가 한 차례 생길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제 직장 운에 있어서는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진 않는지에 대해서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재수 없으면 나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서 내가 주목받겠죠. 제가 아까 연애원 얘기할 때도 그렇고 노출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직장운에서 좀 안 좋게 노출되면 뭐예요? 망신당하거나 내가 좀 뭔가 평가받는 것들에 대해서 좀 자존심 상하는 일, 뭐 누군가한테 혼나는 일, 이런 것과 관련해서 뭐 갑자기 어디서 검열이 나왔는데 내가 일 처리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뭐 사유서를 쓴다거나 뭐 이럴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좋은 쪽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정말 뜻하지 않게 우리 회사나 단체를 대표해서 뭐 홍보를 해준다든지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는데
그것들이 일파만파로 커져서 좋은 쪽에 마케팅이 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 중에 자영업자다, 어떤 뭐 마케팅을 필요로 한다 그러면은 이 홍보에 대한 효과를 볼 수도 있는 그런 긍정적인 쪽은 이제 그야말로 유통과 홍보 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마케팅. 그래서 어떠한 홍보 전략을 썼을 때 그것이 잘 먹히는 시기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뜻하지 않게 어떠한 일로 하여금 내가 유명해지는 그런 시기로 좀 볼 수도 있겠죠. 유명해지거나 다양하게 이제 흐름들이 좀 유통이 된다, 흐름이 유려해진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겠습니다. 대신에 거기에서는 당연히 이런 겁제와 관련된 힘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나의 팔로워들이나 뜻하지 않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반드시 누군가 있다라는 얘기죠.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혼자서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흉신이 절대 개입이 될 수가 없어요. 모종의 등장인물이라든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나 중간 역할 해주는 사람이 반드시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흐름이 흘러가는 거죠. 근데 중간에서 나를 막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방해하고 누가 날 써주려고 했는데 걔 쓰지 말라 그러고 이러면은 나한테 연락이 올 법도 한데 한 건도 안 와 연락이. 그러면 이 겁제가 방해하는 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치를 좀 이해하시란 얘기입니다. 겁제가 여러분들 사주에 대입이 됐을 때 무조건 겁제와 관련된 일이 크게 일어나진 않겠지만 그래도 겁제가 나한테 옴으로 인해서 이런 일도 생길 수 있고 저런 일도 생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직장 사업은 이런 조직 내부에서 이상 조짐, 하여튼 뭐 들뜨는 거예요. 들뜨고 부풀려지고 좀 여러 가지 들썩들썩이고 뭐 빈수레라 하더라도 요란할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재물은 좀 보도록 할까요? 재물은 무토일간 신미월 상관하고 겁재 이런 연결고리죠. 뜻하지 않게 들어오는 재물이 들어오는데 정말 뜻하지 않게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재물도 재물이지만 내가 뭘 살려고 좀 점 찍어놨던 거 있잖아요. 눈여겨보고 있던 거. 그게 갑자기 뭐 핫딜로 뜬다거나 아니면은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뭐 이런 것들도 당연히 재물적 범주에 포함이 되겠죠. 계획된 거 있다고 하면 이런 거는 좀 미뤄지거나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고요. 뭐 언제 뭘 살려고 기회를 보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거 말고 다른 걸 사는 거예요. 그렇게 계획된 거하고는 좀 다르게 이런 뭐 예상과 다르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의외의 소득이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제 뭐 주업이 있었다고 하면 이제 주업이 아닌 부업으로 돈을 버는 부분에 대한 재미가 쏠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거죠. 우리가 보통 주업만 가지고 있지 않죠. 부업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흉신이 좀 가중이 됐을 때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은근히 부업으로 좀 재미를 볼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재테크 같은 것도요, 사실은 재테크는 주업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래 직장인이라든지 자영업자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나 뭐 코인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주업으로 뭐 전업으로 삼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돈 가지고 이제 하는 것들은 어떤 부업의 개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어쨌든 잘 흐름이 흘러가면 그런 부업으로 인해서 어떤 투자라든지 재테크적인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따라올 수도 있는 시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미는 메인의 물건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메인이 주잖아요. 근데 메인이 아니라 서브 메뉴들이 잘 나간다, 이럴 수도 있고, 그 음반 낼 때도 가수들 있잖아요. 타이틀곡을 냈는데 타이틀곡은 인기가 없고 후속곡부터가 이제 전혀 예상치 못한 저 끝에 있는 뭐 10번 트랙 이런 게 갑자기 막 유행이 타가지고 뒤늦게 그거를 이제 다시 타이틀로 달아가지고 활동하고 막 그러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주부의 개념입니다. 주부의 개념, 주와 부의 개념. 그래서 메인과 서브의 그런 차이고, 도움이라고 하면은 이제 서브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운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재물운 같은 경우에는 뭐 의외 소득 그런 거랑 이제 뭐 주업보다는 부업의 형태가 좀 강하지 않겠나라는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갑자기 건수가 따라오기도 한다라는 거. 제 건수가 따라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이 바로 재물적으로 오는 건 아니고 일단 이때부터 뭔가 일적인 것들의 변화가 이제 생기는 거죠. 오더가 내려와서 광고 문의합니다. 또는 뭐 어떻게 해서 작업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업에 착수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어떤 뭐 큰 건이 걸릴 수도 있고, 또 의도치 못한 사람에게 이런 소개를 받을 수도 있고, 이런 흉신 때는 항상 소개라든지 잡음이 낀다고 했잖아요. 그 잡음은 누구로 따라오겠어요? 당연히 소개로 따라옵니다. 소개라든지 내가 그 사람을 만날 일이 없어. 근데 친구로 인해서 만나게 되는 거죠. 아니면 동료나 누구를 만나러 가는 길에, 또 그 장소에서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갑자기 따라오는 이제 건수를 얘기하는 거죠. 뜻하지 않게 들어오는 재물도 그렇고, 예기치 못하게 되는 것들. 그래서 이제 주변 상황, 그리고 관계된 인물, 이런 거 잘 살펴봐야 되고요. 혼자서 하는 것은 좀 당연히 무리수가 따라오겠죠. 무조건 혼자서 한다는 것이 능사는 아니니까 주변 상황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잘 찾아봐야겠죠. 주변 상황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학업분을 계속 이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는 이제 사실 계속 공부를 하는 것보다도 이제 내가 노동했던 거, 노력했던 거,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고비를 넘긴 사람이다. 한 차례 고비가 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갑진년, 뭐 개미년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갑진년 초까지 좀 고비가 좀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제 지켜왔던 사람이다. 이러면은 요맘때쯤부터 이제 성적을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성적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 시험 합격운도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예, 합격에 대한 소지 당연히 따라올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대인관계 문제나 만약에 이성관계가 좀 끼어 있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러면은 이제 조금 어려운 일들이 좀 벌어질 수도 있겠죠. 내가 대인관계로 인해서 스트레스나 상처나 짜증나고 답답한 일이 생긴다고 했을 때 그걸로 인해서 좀 모의고사는 잘 봤는데 이제 본 게임에 딱 들어갈 때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제때 실력 발휘 못해가지고 성적이 안 나오는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 같이 대인관계 문제나 뭐 이성관계, 그리고 이제 컨디션, 건강적인 문제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 게 있으면은 좀 본인의 원래 실력 발휘를 해서 성적을 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사운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이나 이사운. 이거는 이제 경호라고 조금 비슷한 양상이에요. 네, 움직임에 대한 그 선택이 좀 가능하다고 좀 볼 수 있겠죠. 내가 선택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미래를 위해서 좀 바라보고 투자하는, 그러니까 갑진년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이제 막 하면은 후회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노출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노출, 뭐 사람이든 물건이든 노출된 물건에 대해서나, 그리고 내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사를 갈지에 대한 그 플랜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동이라든지 움직임,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무리수가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명분을 잘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주변에 대한 상황으로 인해서 내가 이사를 갈 수밖에 없게, 뭐 이사라든지 이동이라든지 뭐 이직이나 뭐 여러 가지 움직임에 대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미래를 바라보고 투자하는 이런 개념이 좀 아무래도 좋겠죠. 반드시 경호, 신묘월 이렇게 한 세트로 움직이는 개념도 되기 때문에 미래를 바라보고서 하는 그 움직임에 대한 변화에 내가 정확한 트렌드라든지 그 방향을 잡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동쪽으로 가는구나, 서쪽으로 가는구나, 가다가 이제 중간에 떨어지겠다, 아니면 위로 올라가겠다, 이런 흐름을 알아야지 내가 움직임에 대한 흐름이 형성이 되는데, 갑자기 열차를 잘못 타가지고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쭉 빠지고 있다고 하면 그러면 다시 돌아서 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방향성이 잘못되면요, 신묘월에 이동을 하거나 내가 움직임이 형성이 됐을 때 돌아와야 될 수가 있다. 돌아와야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동하고 이사운 이렇게 좀 본다 했을 때 대체로 내가 이제 움직이는 흐름에 대한 하나의 기준을 좀 잡아야 돼요. 네, 기준을 잘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그 이동을 한 이후에 어떤 인프라 구축을 해 나갈지, 어떠한 흐름에 잘 연결 지어가지고 움직임을 좀 형성시킬지, 이런 것들이 좀 따라오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무토일간 정리를 하면요, 갑진년 12월, 일단은 갑진년 자체에 대한 그런 흐름 같은 게 12월에 아주 많은 부분에 대한 변화가 좀 일어날 조짐이 됩니다. 그리고 무토 자체가 크게 노출이 될 때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내가 이제 출사표를 던지는 시기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무직자의 경우에는 뭐 구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직을 희망한 사람은 이직에 성공할 수도 있고요. 움직임을 내가 하고 싶었는데 움직임에 대해서 점차 그런 행보에 어떤 윤곽을 좀 보이는 그런 부분이 좀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무조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놓고 봤을 때는 이것이 어느 정도의 내 계획과 그리고 내 에너지에 대한 분량에 따라서 형성이 되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12월 같은 때는 자칫 좀 오버를 할 수가 있고 또 예상치 못한 흐름에 흘러가다 보니 기준과 전혀 그 상관없는, 내가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도착해보니까 막 서쪽이더라, 이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정확하게 이제 가고자 하는 흐름에 대한 것들을 어떤 쪽으로 가는 것이 좀 이로운지 이런 거를 곰곰이 고민을 해봐야겠죠. 물론 상반기 때부터 준비를 많이 하고 고생길을 좀 해왔다 그러면 이제 윤곽이 점점 보이겠죠. 무토의 미토는 천을기인 맞습니다. 천을기는 맞지만 무조건 이제 사주를 신살로만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리지널 사주풀이의 어떤 옴령오행이라든지 천간지지 이런 것들이 이제 끝난 다음에 신살은 보통 양념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뭐 백호살이라든지 뭐 개강이나 천을기인이나 12신살 중에서도 뭐 역마살 내지는 뭐 육해살 뭐 이런 것도 보게 하는데 무조건 뭐 미월 무토다 뭐 축월 무토다 해가지고 그 자체를 이제 천을기인으로서만 해석하기에는 일단 뭐 여러 가지 단서들이 많잖아요. 뭐 겁재도 있고 뭐 미토라고 하는 글자에 자의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천을기인이니까 아 이거 좋은 시기 아니냐, 이때 좀 어떤 이직이라든지 움직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좀 전망할 수 없냐 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천을기인만 갖고는 좀 어려움이 따른다는 얘기죠. 천을귀인만 가지고 좋다 나쁘다 얘기하기에는 이게 내가 원하는 걸 이뤘는데 천을기인 때문인지 겁재 때문인지 모르잖아요. 천간에 있는 상관 때문인지. 그래서 디테일하게 분석을 할 때는 신살도 당연히 하나의 어떤 양념적 개념이나 의미가 충분히 있지만 신살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은 좀 이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죠. 아무튼 뭐 천을기인에 대한 언급 사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미토하고 축토가 간목경에 천을기인 맞고요. 미월이 그런 무토한테 천을기인적 속성이 따라오기 때문에 어떠한 요행이 따라올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미토만 있는 게 아니라 진토라고 하는 무토의 백호살이잖아요. 백호살에다가 괴강에 해당하는 진솔토잖아요. 이 진토에는 천을기인이 아무도 안 붙잖아요. 그러니까 미토는 좋은데 미월 한 달간은 좋은데 올 한 해 전반적으로 갑진 때문에 좀 힘들 수 있는 게 이게 무토의 전망인 거죠. 그래서 무조건 이직에 대해서 된다 안 된다 판단하기도 그렇고, 또 이직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이동하면 좋겠지 가서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또 가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직을 하고 나니 더 힘들더라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충분히 또 이 갑진에 대한 부분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으니까 신묘월은 그냥 한 달짜리예요. 금방 또 임신월 오죠. 신묘월은 아무리 뭐 힘들든 좋은 일 있든 금방 30일 지나갑니다. 갑진년 1년 동안 우리를 지배하는 그 요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포괄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도 대부분 앞으로 3년에서 5년 정도의 미래를 준비하는 시점이 갑진년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좀 기대도 많은 만큼 준비를 좀 하시고 또 고군분투 하셔야겠죠. 무토일간 갑진년은 그 어떤 때보다 중요한 시기고 경호월, 신묘월 이때는 나의 능력 같은 것들이 다른 때보다도 더 배가 돼서 신경을 써야 할 때니까 뭐 신경은 신경대로 쓰고 결과는 뭐 하늘의 뜻에 맡겨야죠. 열심히 한다고 뭐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결과는 하늘의 뜻에 맡기는 거고,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흉신에 대한 범주로다가 좀 노력할 수 있는 것들 뭐 노출시키고 면접 내고 공고 같은 거 확인하고 정보 같은 거 찾아가지고 뭐 얻어듣고 주변에 전문가나 뭐 선배나 지인이 있다고 하면 만나가지고 자문도 구하고 그렇게 계속 발품 팔고 노력을 해야겠죠. 그런 흐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토일간 신묘월에
다양한 또 변화가 형성이 될 시점들이 찾아올 거고요. 경월에 이어서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도 중심 꽉 잡고 기준에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무탈하게 또 건강한 한 달 보낼 수 있는 또 무토일간 신명월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 무토일간 설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